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광주 전남 기관들이 본격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광주 전남 지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 KDN과 KPS 등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대학을 세울 명분이 있느냐는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과 한전 측은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이끄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앞서 열리는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 설립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과 대학 부지 제공이 타당한지도 자한당 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광주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전남대와 목포대 등 지역 국립대와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 한국농어촌 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차례로 진행되고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 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의 정상적인 설립을 위해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성명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낙후된 전남과 호남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한전도 일부 반대 의견에 동요하지 말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부 국공립대학들의 연구비 부정사용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횡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구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95건으로 광주 전남 지역 3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건수와 액수면에서 목포대가 6건 8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대는 4건에 1,400여만 원, 광주 과기원은 1건 1,3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어제보다 더 낮아져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9시까지 이어지겠고요. 광주 전남에 10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6.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수요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9도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곡성과 구례, 화순과 순천 등 고지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 1980년 5월 조비오 신부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평신도 이모 씨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당시에 조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인물로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해 헬기 사격 당시 참상을 자세하게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내가 민심이라며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가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 촛불을 든 많은 국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 보수 세력들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이후 훨씬 더 많은 인파가 검찰청 앞에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대결 양상의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한데요. 한쪽이 시위대를 동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다른 쪽에서도 시위대를 동원하는 그런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갈등이 장기화되고 고조된다는 측면에서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권을 계기로 국민들이 둘로 갈리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형태들은 결국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보면 서초구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조국 구속, 다른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바도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연이은 집회가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짚어야 될 건 이 현상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태국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레드 셔츠와 옐로우 셔츠가 두 세력이 연일 가두시를 벌이면서 국가적 갈등이 지속되어 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색깔도 같습니다. 태국의 친여 성향 시위대가 노란색 시위대였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당 시위대가 빨간색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빨간색을 상징으로 내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색깔 대결인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적인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 어찌됐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의 병리적 현상으로 읽힐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하루빨리 해결책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볼 수 있다라는 세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초동이나 광화문에 나선 시민들 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청와대가 무언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전에 집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반드시 해결책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자칫 정치적인 내전 상태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들도 네. 대통령이 좀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분열되면 안 된다. 네. 특정 당파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구속 기소가 됐고요.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추가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이 수사 진행에 따른 정치권의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원래 소환 조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인데 네. 현재 정경심 씨의 소환 절차는 혐의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조사 과정이라는 그런 향기가 짙습니다. 네. 기소는 되겠지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확신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졌던 현재의 조국 사태가 자칫 사법적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정치화되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검찰은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법은 10년 동안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흥 군시설 일부의 임차인들이 군에서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자신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등 갑질 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적절한 행정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으로 귀촌해 친지의 카페를 맡아 운영하던 A씨. 고흥군으로부터 박물관 한 켠을 임대받아 2년간 꾸려왔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지난달 갑자기 A씨에게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단 2주의 기한을 주면서 카페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막막했죠. 남아있는 재료는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될 것이고 저희 생계도 걱정이 되고 했었으니까 너무 억울했죠. A씨는 고흥군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고 임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분명히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카페 위치를 변경해야 해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갑자기 A씨에게 철거를 통지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 건물에서 카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가 없어진다면 여기엔 더 이상 카페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위치에 생긴다는데 그러면 있는 업체를 굳이 쫓아내고서는 고흥군으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아 4년간 농수산품 판매점을 운영해온 B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지난 4월 고흥군이 B씨에게도 2주 뒤에 가게를 철거하라고 갑자기 통보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어떠한 서류도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수년간 키워온 가게에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시설 용도 변경상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도 이제 다른 또 종합적으로 우리 특산 판매장에 대해서 좀 다른 계획도 있고 해서 의사를 저희가 물어봐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고요. 적절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임차인 교체에 나섰다는 고흥군. 충분히 고려할 시간도 없이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갑질 행정이라는 임차인 사이에서 당분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장수동의 한 택배 집화장에서 불이 나 1.5톤 화물차 한 대와 보관 중이던 택배 20여 개 등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7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 성비위 사건이 올해에만 4건이 발생해 서울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입수한 경찰 공무원 성비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남경찰에서 4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서울청 8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광주경찰이 4건, 전남경찰 14건 등 전국적으로 292건의 경찰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대출금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의 연체율은 0.31%로 작년 0.28%보다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0.42%로 가장 높았고 2016년 이후 이 같은 불명예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기업 대출금 연체율이 0.55%로 가계 0.32%와 큰 차이를 보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전남 지역 김양식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도내 전체 김양식 시설 10만 100여 채 가운데 44.4%에 이르는 4만 4천여 채기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해남이 211곳 어가에 2만 6천여 채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진도 1만 7천여 채, 신안 260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상시장인 파시와 목포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목포 항구축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목포항 일원에는 하루 종일 인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파시장터에서는 풍부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고 소리가 있는 파시 주막 등도 파시의 묘미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맛의 도시를 선포한 만큼 탕과 무침 등 목포 구미대첩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한선 노젓기 대회와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 체험할 게 많아서 참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객가 풍어 길놀이를 비롯해 청소년 페스티벌과 시민 열창 대회까지 모두가 함께 꾸미고 즐기고 있는 목포 항구축제.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무대 공연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도 즐기시고 해상 케이블카도 타보시고 정말로 멋진 오감이 만족한 가을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은 낭만항구 목포에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며 잊지 못할 가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해 4박 6일의 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관련 우수 연구소와 벤처 캐피털 등을 방문해 기술 협약과 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와 AI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동행해 현지 투자자 발굴에 나섰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색 택시 출연, 가수 초청 비용, 광주 보험 사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색 택시 출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에 온 것처럼 목청껏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뒷자리 스크린을 통해 영화도 볼 수 있는 개성 만점 택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색다른 아이디어로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나선 건 승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택시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돈 벌려면 노래방 뒤에까지 달아야겠다. 벌써 행복해, 부르고 싶다. 이색 택시 중 특히 인기를 끈 건 노래방 택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장면. 내 몸이 기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처럼 택시를 탄 손님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이별 택시 부르는 거 봐. 완전 웃겨. 44초부터 봐봐. 노래 부르다 다시 말하고 노래 부르고 뭐야 이게. 크크크. 보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택시에서 열창하는 기자의 모습,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학 축제를 더욱 신나게 만드는 인기 가수 공연. 하지만 최근 가수 초청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며 대학 내 갈등이 발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제의 계절답게 한창 대학 축제들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전남의 한 국립대에서는 지난 4월 축제 때 총학생회가 가수 초청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지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총학생회 탄핵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뉴스 떴다. 학교 다닐만 나가겠다. 총학생회는 축제 기간이나 거리에 따라 가수를 초청하는 가격이 달라지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제 진행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인구 대비 보험 사기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571건의 보험 사기가 일어났고 피해액은 770억 원이 넘었는데요. 광주 인구 929명당 한 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에휴, 세상 참. 친구야, 너도 조심혀. 어려운 경기 상황 때문이 아닐까 누리꾼들은 생각하면서도 조심하자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인 광주 하남지구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 시립도서관은 7,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국비와 시비 등 29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시립도서관 3곳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 6곳 등 모두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빛고울 노인타운과 북구 효령 노인타운에 이어 비아동에 노인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권역 노인타운 건립 사업은 의회 동의와 재정 투자 융자 심사, 기본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똑똑 두드리는 것만으로 일상생활 속 각종 물건을 제어하는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상용화가 되면 이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이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침대를 한번 두드리자 전등이 저절로 켜집니다. 책상에 놓인 책을 건드리면 시끄러운 음악이 꺼지면서 독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소화기에 갖다 대자 사용법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자전거는 보관된 위치가 지도로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인식해 작동시키는 이른바 노커 기술입니다. 사물에 부딪힐 때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와 가속도계, 균형 측정기로 감지한 뒤 이를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사물을 두드리는 횟수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이 기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를 두드린 횟수에 따라 악보나 조율 장비 등 스마트폰에 서로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이나 RFID 태그 등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소리 등의 자연적 반응만으로 감지하는 건 처음입니다. 인식 정확도도 최대 98%에 달합니다. 물체를 두들김으로써 모든 게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와 그런 물체의 인터액션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으로 두드리는 위치나 제품 생산업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각종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후속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바다 고수온 현상에 따른 전남 지역 양식어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전남 지역의 스마트 양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표층 해수 온도가 지난 50년 동안 약 1.23도 상승했고 이로 인한 전남 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규모도 지난해 한 해 동안 471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전남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고수온 등의 피해에 대응해서 폐사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생산성은 늘리는 스마트 양식의 도입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 대상 A 등급지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 대상 A 등급지가 전국에 112곳이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전남에 69%인 77곳이 몰려있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취약지역수 기준으로는 전남이 2,038곳으로 경북,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광주 전남의 취약지역 내 거주 인원은 5,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찾아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외 출국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 번에 민원 처리를 해주는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해 현재 도서벽지 42개 학교 4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체 여권을 발급해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는 학교 방문 단체 여권 발급 신청으로 학부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친권자가 없는 학생들도 학교장의 신원 보증으로 복잡한 여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4%에서 최대 2.5% 감소한 377만 3천 톤에서 381만 3천 톤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당국은 쌀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태풍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에 따라 수급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나가실 때 우산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9시까지 이어지겠고 광주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6.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수요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9도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겠고 그 밖에 전남 지역도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화순과 순천 등 고지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괌 부근 해상에서 오키나와 부근 해상으로 북상 중인데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3도가량 오른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9도, 순천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